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사태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쇼크에서 회복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미국의 실업률이 6월 말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낙관하면서도 이른바 V자형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도 이번 사태가 예상보다 더 많은 나라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제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3%를 한 차례 더 낮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사태의 2차 대유행이 없으면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고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낮췄고요. 국채와 모기지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무려 시중에 2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8.4%가 U자형보다 훨씬 회복이 더딘 나이키형이 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역시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탓에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유행까지 거론되는 만큼 경기 침체의 충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역시 기업,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재정 살포 위주의 단기 처방에 쏠려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긴급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기업 스스로 불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처방을 함께 단행해야만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맞아 기업 활성화에 눈길을 돌리는 점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소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의 경제력 집중과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묵은 규제가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몬다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까지 재점화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장기 침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간 3년의 실험으로 폐해가 입증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부터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과감한 노동 규제 개혁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노조도 자기 밥그릇만 보지 말고 외환위기 때처럼 거국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이번엔 다르다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번 사태가 위기 이전 수준의 세계 국내 총생산 GDP를 회복하는데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탈세계화가 급격한 생산성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정부 역할 확대가 커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국 나라들이 정부가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초세계화가 퇴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초세계화가 퇴보한다는 것은 무역전쟁이 격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국 나라들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고양되고요. 그렇다면 국제 분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고 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식과도 같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금융위기는 평균 회복기간이 4년이었고요. 대공황은 10년이 걸렸다면서 지금은 대공황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와 경제학자들이 어두운 진단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중장기전에 염두에 둬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내 고용 상황, 수출 동향, 기업 실적 등 각종 지표도 U자형이나 W자형 경제 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우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재정 운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 2차 파동이 올 가능성을 고려해 실탄을 비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단기적 처방은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할 정도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용위기에 노출된 국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한 달 만에 무려 76개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거나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재정 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나 에콰도르 등은 이른바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이행 등급으로 추락했고요. 이탈리아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투기 직전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피치는 올해 디폴트 선언 국가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전 세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신흥국들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신용 등급과 전망을 모두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신용 경색 위험이 부각되고 이는 다시 신용 등급 추락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유지키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한 점도 유념할 대목입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GDP 생산 대비 45% 정도로 전망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0% 수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의 증가 속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주요 43개국 중 한국이 6위를 차지했고요. 가계와 기업의 부문은 이보다 높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고 있는 올해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칫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지요.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민간 부분 부채를 관리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국내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빚은 국가 전체를 신용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